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2021년 신축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도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작년 7월에 치렀어야 할 올림픽이 한 차례 연기된 것이죠. 그런데 2021년 도쿄올림픽도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하루 신규 환자가 3,500여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변종에 감염된 사람도 15명으로 늘어났죠. 이에 외국인 선수들의 입국과 예정된 국제대회도 모두 멈춰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에 사실상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치를 수 없으면 그냥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엄청난 재정 파탄도 떠안아야 합니다. 도쿄올림픽을 연기한 이후 일본은 8개월 만에 첫 국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체조대회였죠. 일본은 이 대회를 통해 올림픽을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당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지금 상황을 보면 올림픽을 열 수 있습니다. 체조국제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했잖아요. 하지만 고작 한 달 만에 상황은 확 달라졌습니다. 일본에서 변종 감염자가 쏟아지면서부터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황급히 외국인 선수들의 입국조차 막기로 했습니다. 오로지 도쿄올림픽을 위해 외국인 선수들의 자가 격리만은 면제해 왔는데 이걸 중단하기로 한 것이죠. 이에 따라 적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외국인 선수들은 일본에서 훈련도 할 수 없고 국제대회에 참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쿄 조직위 내부에서는 올림픽 비관론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대회가 약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올림픽 예선전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선수들이 대회 출전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스포츠 시설 등이 폐쇄돼 훈련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선수들 사이에서도 대회 연기나 취소의 목소리가 재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본선 티켓 중 43%의 주인이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영국, 미국 등에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 점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일반인의 접종은 봄철이 지나야 합니다. 접종 후 집단 면역이 생기는데 또 6개월가량이 소요되죠.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네, 예상대로 연기나 취소는 절대로 없다는 입장입니다. IOC와 일본 정부는 올림픽 정상 개최를 적극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월 초 화상회의를 열어 안전한 대회 준비와 개최에 자신감을 드러내는 한편 각국의 올림픽위원회를 상대로 웹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선수촌 내 거리두기, 5일 주기 검사, 선수촌 체류기간 종목별 최소화 등 방역 대책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현지의 언론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NHK가 지난 15일 공개한 도쿄올림픽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32%가 취소, 31%가 추가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상 개최를 원하는 응답자는 고작 27%에 그쳤습니다. 30%도 안 된다는 건 상당히 굴욕적인 일이죠. 그런데 변종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극에 늘고 외국인 입국 규제까지 강화하자 올림픽 회의로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강행하기 위해서 특단의 방법까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입국자 이동 경로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히라이 디지털 담당상은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 입국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해당 기술을 도쿄올림픽 때 선보일 예정이며 입국자 전원에게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죠. 담당상은 이 시스템을 쓰지 않으면 입국 금지를 시키는 수준까지 생각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동선 추적은 한국이 코로나19 초기에 활발하게 사용해 초기 확산을 잡았던 방식이죠. 당시 일본 정부는 사생활 침해라면서 한국을 따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현지의 언론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당시 1위 언론 요미우리 신문은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힘을 쓰고 있는 것은 감염자 행동 이력의
철저한 추적이다. 확진자의 진술, 휴대전화 위치 정보,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을 활용해 이동 경로를 철저히 밝혀낸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 신문이나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일제히 한국 코로나19 대응을 소개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검사, 추적, 치료를 충실하게 한 결과 의료 붕괴를 예방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을 폄하하기로 유명한 산케이 신문 역시 한국이 대량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의 행적을 철저하게 추적해 코로나19 확산에 제동을 걸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진단키트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진단키트 수출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나라가 100개국을 넘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더니 도쿄올림픽 강행을 위해서는 하겠다니 아이러니 아닌가요? 국민의 생명보다 올림픽 개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일본의 담당상은 이어서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외국처럼 일본의 추적 기술도 디지털화시키고 싶다. GPS를 켜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국이니 다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이제 와서 용인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 전까지 관련 앱을 개발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입국자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림픽 관련 비자와 입장 티켓, 이동 경로 등을 연계하는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스가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광속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높았던 국민적 인기를 취임 100여일 만에 완벽히 다 까먹었습니다. 역대 총리 중 추락 속도 1위를 기록하며 불명의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공표된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가 정권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45%로 전월 조사 때보다 무려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권 출범 직후인 5월 조사에서는 74%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불과 100일 만에 3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2008년 아소다로 정권과 함께 공동 1위입니다. 이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스가 정권 지지율은 42%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로 지지한다는 비율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스가 정권의 지지율이 이렇게 초고속으로 떨어진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응답자의 77%가 스가 총리의 지도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떨어진 지지율을 돌이키기 위해서 앱까지 동원해서 올림픽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년 조사에서는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지 언론들은 30% 이하로 폭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화해의 제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작한 반도체를 화웨이와 거래할 경우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반도체 중 미국의 기술, 장비, 소프트웨어를 어느 하나도 거치지 않은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상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끊겠다는 말입니다. 화웨이는 이제 어두운 미래 속에서 큰일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화웨이를 주 고객으로 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도 큰일입니다. 당장 이 사태에 대한 여파를 옆에서 실감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한편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일일까요? 오늘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 그리고 이에 따르는 한국 기업들의 당면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화웨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휴대폰과 5G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중국 최대의 종합통신 회사입니다. 휴대폰은 세계 2위, 5G 시장 점유율은 세계 1위입니다. 연간 2억 4천만 대 휴대폰을 생산하고 5G 장비는 세계 3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큰손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3차 화웨이 제재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5G 장비 모두
반도체 없이는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19년 5월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막는 1차 제재를 시작하였고 2020년 5월 미국 기술을 이용해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를 만들어 납품할 때 미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2차 제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제재는 화웨이가 설계한이라는 문구를 빼버려서 화웨이로 가는 반도체 모든 공급망을 차단하였습니다. 미국은 화웨이를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자신들이 만든 장비를 통해 기업들을 해킹하고 첨단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화웨이가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는 모습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이렇게 강력하게 때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국의 첨단 산업을 보호하여 기술 패권을 중국에 넘겨주지 않으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올해 11월 대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나빠진 중국의 이미지를 이용해 중국에 대한 공세를 높여 지지율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재 화웨이는 존폐의 위기에 섰습니다. 화웨이의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폰 사업은 내년부터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 GF증권은 화웨이의 스마트폰 생산량이 지난해 2억 4천만 대에서 올해 1억 9천5백만 대로 줄고 내년에는 5천만 대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5G 통신 장비의 시장 내 입지도 크게 줄어들어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의 험난한 추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G 선점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중국 현지 언론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최악의 3대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첫째로, 현재 화웨이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5G 시장에서 입지가 점차 줄어들어 결국 6G 시장에 들어서면 업계 선두의 지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둘째, 중국이 반도체 핵심 기술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퇴보할 것이다. 셋째, 중국 IT 기업들의 입지가 위협받아 결국 기술 패권이 서방 국가로 완전히 기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만일 화웨이가 쓰러진다면 반도체 영역에서 제2의 화웨이가 나오기까지 10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첨단 핵심 기술 영역에서 중국이 철저히 퇴보할 수 있다고 전하는 등 현재의 화웨이 사태를 심각하게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절박해진 화웨이는 막판 반도체 수급에 열을 올렸습니다. 최근 화웨이는 화물 전용기를 띄워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생산한 기린 9000칩 1000만 개를 사들였습니다. 이는 중국 돈으로 600억 위안, 약 10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대만 경제일보에 따르면 최근 화웨이가 급발주에 나서면서 TSMC, 미디어텍 등의 20개가 넘는 현지 반도체 업체들의 8월 영업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21% 늘어나 연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웨이의 입장에서는 재고를 비축해 버티려는 움직임입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2일 발간된 최신호에서 궁지에 몰린 화웨이가 택할 수 있는 3가지 선택지를 전망했습니다. 첫째는 화웨이 고객사로 하여금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가 멍청하게 이를 승인해 줄 리가 없지요. 둘째는 미국 기술을 포함하지 않는 공급망 내에서 자체적으로 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 발 빨리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만든 칩을 생산해줄 중국 현지 파운드리마저 거래 제한 기업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셋째는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화웨이 핵심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매각하여 화웨이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다면 중국 내 다른 기업을 위한 칩 설계가 가능해지고 이는 화웨이에게 다른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더라도 이번 미국 제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화웨이 전망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렇게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화웨이 금수저치라는 일격을 당한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들 또한 미국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미국 그래픽 처리 장치 업체 엔비디아의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회사 영국 ARM 인수에 어깃장을 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ARM이 미국에 넘어가는 것을 순순히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이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NXP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 결합 승인을 거부해 딜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기도 하죠. 지난 15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ARM을 40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획에 대해 중국 당국이 기업 결합 승인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ARM의 본사가 있는 영국도 해당 인수합병 M&A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국내의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2016년 퀄컴은 470억 달러의 NXP 인수를 시도했으나 중국의 승인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국가와 기업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딜 클로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처하는 우리 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어떨까요?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연간 매출의 3%인 약 7조, SK하이닉스는 매출의 11%인 약 3조를 화웨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화웨이의 의존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손실액을 모두 합하면 연간 약 13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환 포스코 경영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수요가 제한된 가운데 제조업체들이 2017년에서 2018년에 거쳐 진행된 설비 투자의 결과로 반도체 생산량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여 현재는 공급 과잉 상태이며 화웨이라는 커다란 고객이 사라질 경우 수요는 더욱 위축되고 그간 화웨이가 재고 비축을 위해 필요 이상의 반도체를 구매해왔다면 한국 기업들이 받는 충격은 더욱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올 11월에 있을 대선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약화될지 아니면 화웨이가 망할 때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는 한 한국 기업은 연간 약 13조 원의 매출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 제재가 우리 기업에 단기적으로는 타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화웨이가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스마트폰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삼성과 LG의 스마트폰 사업이 반사이익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전망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량이 오는 2023년 연간 3억대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5G 통신장비 사업에서도 긍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현재 5G 통신장비는 중국 화웨이가 싼 가격을 이용해 세계 1위를 점유해왔습니다. 하지만 화웨이의 5G 산업이 주춤하게 된다면 높은 기술력을 앞세운 삼성전자의 5G 산업이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다시 한국 반도체 업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 강대국 사이에 끼어 또다시 손해를 보는 대한민국 같아 보입니다. 미국의 한마디에 연간 13조 원의 거대한 고객을 잃게 되었으니 말이죠. 거대한 파도는 멀리서 보는 것보다 가까이에 왔을 때 더 크게 실감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파도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만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의 파도를 충분히 극복할 만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화웨이의 몰락은 오히려 기회가 되어 한국 기업들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도를 넘어 승승장구하는 한국 기업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